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이때쯤이면 약간 지치시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강의 듣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집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실전에서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농지입니다.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낙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낙찰 불허가 되고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자, 간혹 농지가 불법 평질 변경되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자체나 법원에 미리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농지에 입찰하셔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셨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어떤 경우에 취득해서 제출해야 되는지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원래 이 농지 취득 자격증,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농취증은 농지에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농지는 어떤 걸 말하느냐? 지목상으로는 전답과수원을 얘기하는데, 자, 지목을 위주로 해서 농취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지목이 아닌 현황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그래서 지목은 농지가 아닐지라도 현황이 농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농취증을 제출해야 된다는 법원도 있습니다. 자, 원칙은 현황주의입니다. 실제 지목하고 관련 없이 현황이 농지이면 농취증을 제출하라는 것이 원칙적인 얘기죠. 자, 그러면 낙찰을 받으신 여러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농취증을 신청하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낙찰자가 되면 당연히 낙찰자가 되었다는 입금 영수증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목록을 받습니다. 부동산의 목록을 받아서, 자, 이것을 가지고 농취증을 담당하는 읍면동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산업계에서 농취증 발급을 담당합니다. 자, 가셔서 여러분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거죠. 자, 이 신청서와 그 뒤에 첨부되는 농업경영계획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나 작성 요령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 읍면동 사무소의 담당자는 보통 4일 이내에 이것을 심사하여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낙찰자인 여러분에게 발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한 내용을 법원에 일주일 이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낙찰받고 7일 이내는 7일 만에 낙찰 허가가 나는 날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기 전에 이것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4, 5일 만에 제출을 하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농취증의 대상인 그 토지는 전답과 과수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전답과 과수원 중에서도 1000평방미터 이내의 토지는 주말 체험 농장이라 그래서 이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작성하는데 아주 간편한 방식을 택하게 있습니다.
즉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도 주말 체험농장으로 1000평방미터 이내는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자, 지목상으로 전답 가수원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지역일 때는, 그러니까 장내에 농사를 짓는 농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지역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용지로 쓰일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면 농지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 안에 자연녹지일 경우는 농지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법인은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통의 영농법인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은 농사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농이 불가능하니까 자,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경매로 나왔는데 공장 용지와 같이 섞여서 일부 토지가 만약에 농지이면, 공장 중에 일부가 만약에 농지이면, 자, 이것을 법인이 낙찰받으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법인은 공장과 포함된 이 농지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했을 때 그 발급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현황주의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법원은 현황주의보다는 지목상으로 전답 가수원일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법원은 임야인데,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 이것을 밭으로 쓰고 있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만약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법원에 납부한 10%의 보증금이 몰수가 되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낙찰 받기 전에 미리 이 자체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실제 사례를 같이 볼까요? 대부분의 기록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경매 정보 검색으로 들어가서 농지가 많은 여주법원을 보겠습니다. 자, 2008년 4월 11일 날 진행하는 여주법원 사건입니다. 자, 이날 진행되는 많은 부동산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농지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밭, 전과 대지가 경매 나왔는데 이 전 같은 경우 농지이므로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고 미제출 시는 보증금을 몰수하겠다는 법원의 기록이 보입니다. 자, 위에 보면 첫 번째 사건에 양평군 양동면 공장용지가 보입니다. 공장용지가 아니고 전과 목장용지 등이 보입니다. 지분 경매인데요. 역시 자, 이러한 것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되고 이것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보증금을 몰수하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낙찰을 받으시고 싶다면 현장을 가셔서 현황 그대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증을 발급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고 있다면 현업부서 지자체의, 그러니까 면사무소의 이 산업계를 찾아가셔서 농지증이 나오는지를 미리 여부를 알아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 일반 사이트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같이 보실까요? 자, 양평군 양동면 자, 사건입니다. 위에 보면 지목이 잡종지로 나옵니다. 여러 필지니까 일부는 농지도 있고 일부는 잡종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경매라는 기록이 있고요.
자, 2008년 4월에 1억 4,800에 경매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필지가 하나로 묶어서 일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과 목장 용지처럼 이렇게 농지인 것이 있고 또 농지가 아닌 잡종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것이 이 지분으로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맨 아래쪽에 보면 자, 이 토지를 낙찰 받으려면 네 필지 중에 1번과 3번 전과 목장 용지는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매각 결정 기일까지, 그러니까 입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미제출 시는 보증금을 몰수하겠다는 법원의 공지가 보입니다. 자, 다른 사건을 또 보실까요? 자, 대법원의 기록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공장용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2번 물건이 아래쪽에 여러 필지가 있는데요. 자, 공장용지와 전이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법원의 매각 공고를 보면, 자, 이 중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3번과 5번 물건은, 자, 이게 아마 3번일 겁니다. 목록에 있었어. 그리고 밑에 5번 물건. 그 위에 있는 2번과 4번은 공장용지니까 농지가 아니지만, 자, 같이 경매하는 그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목록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일반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같이 보실까요? 자, 가평군의 공장입니다. 자, 공장 12,000여 평방미터가 경매로 진행 중이고, 현재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입니다. 20억여 원에 감정이 됐고요. 자, 2008년 1월 달에 이것이 9억 3,800에 낙찰됐습니다. 금액이 많이 떨어졌네요. 자, 아래쪽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토지가 아까 보신 것처럼 역시 네 필지가 경매 대상인데, 2개는 공장용지고 또 2개는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장용지가 경매이고 그 주변에 있는 밭도, 자, 이것과 건물과 같이 하여 일괄 경매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당연히 이 2개의 밭은 농취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대법원에 그런 공지가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지는, 공장용지는 법인이 보통 낙찰을 많이 받죠. 물론 개인이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공장용지만 나왔을 때는 법인이 낙찰받아도 괜찮지만, 이 옆에 같이 끼어져 있는 농지는 법인이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은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농취증을 결국은 법인이 이 낙찰받고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서 불허가 되면 큰 낭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을 들어갈 때는 법인으로 입찰하면 안 되고 개인명으로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장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 토지 중에 농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른 사건을 보실까요? 충남 태안에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주 큰 임야죠. 2만여 평방미터 정도의 임야입니다. 자, 이것이 22억에 감정이 되었었고 2008년 1월 달에 8억여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많은 필지의 농지인데요. 자, 그림으로 보이시듯 조그만 그림입니다만 바닷가에 있는 야트막한 임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보시면 빨간 부분이 경매 대상인 토지인데 주변을 전원주택지로 많이 분할을 해서 그 중에 일부가 경매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많은 필지가 경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시면 일부 전부 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자, 이 임야를 일부는 밭으로 쓰고 있다. 전 및 일부 자연림. 그러니까 일부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일부가 현황은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죠. 자, 지목은 임야이고 현황은 밭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부 법원에서는 농취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또 일부 법원에서는 농취증을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현황주의에 의해서 현황이 밭으로 쓰고 있다면 농취증을 넣으라는 것이고요. 지목이 임야니까 농취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데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취증을 발급받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위에 있었던 여러 필지의 이 농지 중에 1, 2, 3번 등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된다는 기록이 있죠. 자, 다른 사건을 또 볼까요? 자, 경기도 화성군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농지 482평방미터입니다. 자, 농지 1000평방미터 이하로는 미만으로는 자, 1000평방 미만은 이것은 주말 체험 농장이 가능하므로 보통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보다는 훨씬 쉽게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3,100만 원에 감정이 됐고요. 자, 아래쪽에 조금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482평방이 밭이라는 내용. 자연 녹지나 개발 제한, 그린벨트죠. 자, 그린벨트. 그리고 지분입니다. 자, 대도시 주변에 화성군이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죠. 대도시 주변에 조그만 땅이 주말 체험 농장으로 일단 이용을 하시고 이 일대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장래 좋은 호재가 있다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작은 땅이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법원에 제출해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평방미터 미만은 그 주말 체험 농장용으로 취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 하나, 경매는 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농지를 원래 매입을 하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그쪽에 거주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매입하더라도 거주 조건 이런 것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반 거래로서는 살 수 없는 것을 경매로 살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지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자, 여러분이 농지를 낙찰받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관련 부서에 신청을 했을 경우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농지, 지목이 농지이거나 실제 현황이 농지여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자체에 농취증을 신청했을 때 정상적인 농지라면 당연히 농취증이 발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농지가 외형상으로는 지목이 농지 있는데 이것이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형질이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목이 전답인데 그 위에 집이 지어져 있거나 아니면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경우에 농취증을 발급을 신청했을 때 현업분수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 이거죠. 자, 두 가지로 이렇게 처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형질 변경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전용 허가를 받았다면 이것은 현상적으로 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상이 당연히 농지가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반려를 합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대상인 토지가 아니다는 뜻으로 반려를 하죠.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되고, 자, 이것을 법원에 제출했을 때는 당연히 이 낙찰 허가가 나오겠죠.
자, 문제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일반 현업관세에서는 역시 이것을 반려를 시키죠. 자, 불법 형질 변경한 토지에 대해서 농지증을 신청한 경우에 현업부서에는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였으므로 복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구가 필요하여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자, 여기 복구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낙찰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법원에 계약을 해놓은 정도입니다. 내가 이 땅을 취득하겠다고 예약을 해놓은 정도에서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현업부서에서는 복구를 요구합니다. 자,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복구를 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에 대다수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복구를 원인으로 해서 반려되고, 자, 이것을 법원에 냈을 때는 대다수의 법원에서는 불허가를 처리합니다. 간혹은 허가를 내주는 법원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일관되게 되지는 않고요. 법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결정이 납니다. 간혹은 이렇게 형질 변경된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에 대해서 농지증을 신청했을 때 어떤 또 현업부서에서는 이것을 문제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만약에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를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 자, 복구를 원인으로 해서 반려증을 받고 결국 불허가가 났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원천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을 법원에서 경매하고 있는 셈이 되죠. 이것은 뭔가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최근에 부산고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행정부서에서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이 농지증 신청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복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농지증을 발급하되 복구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부산고법의 취지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겠죠. 자, 낙찰자는 복구할 능력이 없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농지증을 발급을 하고 그 이후에 낙찰자가 취득한 이후에 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 집행을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처리돼야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자, 2년, 3년 전에는 반려가 돼도 주로 허가가 나왔고 지금은 반려돼서 불허가 나오는 쪽입니다. 앞으로 또 2009년이나 10년에는 이 제도가 좀 더 보완이 돼서 여러분이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서 실제 사례를 같이 볼까 합니다. 대법원의 기록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멀리 경상남도 통영의 고성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4년 사건인데요. 자, 보시면, 자, 여러 필지인데 2번 물건에 4개 필지가 농지로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고성이면 바닷가죠. 자, 이 4필지가 농지가 경매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농지증이 필요한데, 법원의 매각한 공고의 내용을 보면 현재 이 농지들이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자, 현황은 잡종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자, 이것을 낙찰받는 사람은 원상 복구의 의무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낙찰자는 주의를 요한다. 자,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지를 취득하여 완전한 소유자가 되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원상 복구할 권리가 아무런 권리가 없죠.
그래서 물론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매각할 수 없는 물건을 매각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다른 사건을 볼까요? 그 전에 실제 이것이 일반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좀 더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경남 고성군 농지가 경매로 나왔고요. 그 지상에 농지 위에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거죠. 건물은 아마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경매에서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금액은 뭐 크지는 않은데요. 자, 이 물건 조금 더 아래쪽을 볼까요? 자, 평수는 크지 않습니다. 189평방미터이고 주변이 바닷가인지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또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농지증을 담당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군립공원에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을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현황은 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멀리 바다도 보이네요. 여기가 수산물 보관 창고로 되어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아래쪽 기록을 좀 더 보면, 자, 농지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찰하는 사람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입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안산시 단원구의 풍도라는 섬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기록에는 잡종지로 나오고요. 그 지상에 건물도 있는데 역시 불법 건축물로 보여서 건물은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879평방이 3천여만 원에 감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되었네요.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인 것 같습니다. 섬이니까 육지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죠. 자, 밑에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자, 여러 필지입니다. 자, 여러 필지가 붙어 있는데 그 위에 지상에 건물이 있죠. 자,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거죠. 더군다나 이것이 자연 녹지이고, 자, 여러 가지로 그 규제를 받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법원에서는 자, 이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앞 밑에 있는 내용의 규제를 받는다는 게 있습니다. 즉,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데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증을 발급받든지 아니면 관할 행정청에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의하여 농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여 주도록 민원을 제기한 다음에 그 이후 건물이 철거된 것을 전제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모든 내용이 최고가 매수인이 감수해야 될 내용이다. 아주 거창한 공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다행히 복구를 전제로 하지는 않고 낙찰 받은 이후에 복구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먼저 한 다음에 복구를 전제로 하는 그런 조건 또는 아니면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일단 낙찰 받은 이후에 처리하면 문제가 되는 건물을 처리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다른 사건을 또 볼까요? 자, 충남 서산시의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역시 조그만 농지인데요. 그 지상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역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제외되었습니다. 자, 토지만 경매 대상인데 2,600여만 원 하는 것이 자, 여러 번 불허가가 나고요.
최종적으로는 1,4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왜 이것이 불허가가 여러 번 났을까요? 자,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의 밭입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의 밭인데, 제시외 건물이 있습니다. 매각제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 자,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과연 저 불법 형질 변경된,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농지를 과연 이 행정관청에서는 농취증을 발급해 줄 건가? 그래서 결국 이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을 먼저 방문하여 어떻게 농취증을 처리할 건가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농지를 낙찰 받으시려고 한다면 그 받으시려고 하는 농지가 불법으로 변경된 것이 미리 판단이 될 경우에 자, 여러분이 낙찰 받기 전에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한 건지 미리 여쭤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관련 부서에서 농취증을 반려한다면 그 반려증을 가지고 법원에서는 낙찰 허가를 내려줄 건지 아니면 낙찰 불허가가 될 건지 역시 미리 알아보고 입찰에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다.